남이 시킨 그들에게 중요한 바쁜 일만 하다간 아무도 시키지 않는 나에게 중요한 일은 늘 뒤로 미루게 됩니다. 무조건 나에게 중요한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자신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악의 상사는 결국 자기 자신이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통계에서 나오는 결과는 상사, 동료에 의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걸로 나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직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1위가 상사, 동료와의 인간관계라고 나와 있네요. 25.2%나 되고요. 과도한 업무나 낮은 연봉, 상사 거래처의 갑질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인간관계 요 부분이 제일 심하다라는 게 2020년 7월에 나왔던 벼룩시장 구인구직 내용입니다. 결국 사람 관계, 그 중에서도 자신한테 일을 시키는 상사나 아니면 함께 일해야 되는 선후배하고의 관계가 가장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랑 일하느냐가 이게 엄청나게 나한테 행복감을 주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한테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거의 대부분 그 일 자체 업무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낮음도 있지만 누구랑 함께 일하냐 이게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사에도 그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나를 압박하는 거, 그 다음에 도와주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자신 혼자 이 엄청나게 막중한 업무들을 떠맡고 있는 느낌이 들 때 그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직장인들은 술자리에서 자신의 상사의 욕을 엄청나게 하죠. 걔 왜 그러냐? 진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악독한 그 상사 밑에서 있으려면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욕을 해서라도 버티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거죠. 특히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을 부품처럼 다루고 끝까지 압박하면서 써먹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들거나 효용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 교체할 수 있다는 그런 압박, 위기감을 주는 그런 스타일로 부하 직원을 쥐어짜는 스타일, 이런 유형의 최악의 상사를 만나면 사실 우리는 모든 영혼이 털리죠. 그 사람들은 사람 심리를 적절히 이용할 줄 압니다. 잘 칭찬해주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진급 안 해? 김대리 진급 안 하려고 그러나 보네. 지금 이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언제까지나 내가 김대리를 감싼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엔 김대리는 진급하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김대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왔다 갔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그 옆에 있는 이대리한테 이대리는 정말 모범이 되는, 우리 팀에서 이대리만한 사람이 없네. 다들 좀 본받으라고. 그러면서 쓱 지나가면서 김대리 이대리 잘 지켜보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팀원들 간의 이간질, 본인은 선의의 경쟁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상당히 직장 동료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심을 부추기는 그런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룰 안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도 모르게 영혼이 털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상사처럼 그 밑에 있는 직원 어떻습니까? 그냥 쓰러져 있는데 커피 엄청 마셨죠? 그냥 야근하고 밤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목줄을 걸어가지고 전화하고 있죠. 왜? 언제든 내 전화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우아하게 자리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갖고 있는 상사, 그리고 그 상사의 목줄이 묶인 상태로 쓰러져 있는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이런 상사의 특징은 이렇게 부하 직원을 이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다루다 보니까 이 분야의 노하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맞춤형으로 압박해요. 김대리는 이런 식으로, 이 과장은 이런 식으로, 허 차장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본인이 그 각 팀원들의 MBTI 그리고 성향에 대해서 너무나도 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맞춤형 쪼임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맞춤형 압박이 결과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라는 가장 안타깝고 가장 짜증나는 이런 상황들이 매년 반복되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성과가 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승진합니다.
그리고 승진하면 상무 되면 상무급 압박, 상무급 헬이 열리죠. 전무 되면 전무급 헬이 열리죠. 부사장 되면 부사장급 헬이 열립니다. 이젠 끝났겠지. 이제 상무 달았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지. 무슨 소리? 전무 가야죠. 전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지? 무슨 소리? 부사장 해야지. 끝도 없이 그 욕망과 탐욕이 커져가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해주고 갈아 넣어야 되는 기계와 부품 같은 밑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압박은 엄청납니다. 더 커져요. 그렇게 성과가 계속 나다 보면 여기서 이제 난 더 이상 못해 라고 하면서 이탈하는 직원들이 한두 명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떡하지? 얘네들 빠지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래? 가.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어. 야 다음 사람 와. 야 사람 뽑자. 야 경력 뽑아. 야 신입 뽑아. 이런 식으로 부품 교체하듯이 직원을 뽑고 걔네 근데 전무님 요즘 애들은 이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허차장 나가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경력 직원 뽑아. 저건 못하면 또 뽑아. 자르고 이런 식으로 부품 교체하듯이 계속 돌려막기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태위태해 보이면서도 다 돌아가요. 이게 또 꾸역꾸역 밑에 있는 애들이 다 또 꽉꽉 그 빈 공간을 채우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점점 대마불사가 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부의 평판, 특히 그 해당 조직 내에서의 평가는 매우 안 좋죠. 그런데 대외적인 성과가 너무 좋으니까 모든 걸 다 잠재우고 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매니징은 계속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웃고 있고 뒤에서는 표정 싸해지고 또 웃고 있고 싸해지고 웃고 있고 싸해지고 웃고 있고 싸해지고 이러한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계속 보이는 겁니다. 본인이 잘 보여야 되는 사람 앞에서는 웃고 뒤에 있는 직원들 갈굴 때는 싸하고 본인이 갈굴 때 또 싸했다가 어느 정도 또 당근을 줘야 될 때는 웃어주고 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사더라도 앞에서는 웃었지만 뒤에 오는 순간 그러면서 그런 놈이 그 위에 있어가지고 일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밑에 직원들 앞에서 그 위에 있는 사람 깝니다.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직장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갖고 있는 상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듣는 분 중에서 혹시 나도 소시오패스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심리학 관련된 분들이 나와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제가 듣고서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 나도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소시오패스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런 소시오패스 같은 놈들을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소시오패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가슴 떨리거나 아니면 혹시 내가 소시오패스인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런 녀석들, 나쁜 놈들, 그냥 그러면서 아무 감정 없이 자신은 압박 하나도 느끼지 않는데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어쨌든 저는 이 글에서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이런 상사들, 이런 소시오패스적 상사들에 대한 거를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직장 상사들 밑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아이가 어른이 돼서 본인도 똑같은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난 죽었다 깨도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나는 아빠처럼은 안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삶에 대한 중압감 그리고 안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그 사람이랑 똑같이 그리고 그 방식에 적응하고 반응해버립니다. 그래서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최악의 고용주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타인의 통제와 압박이 있어야 비로소 목표를 이루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이끄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타인에 의해 반응하는 수동적 자세가 바로 가장 나쁜 습관이며 최악의 고용주는 바로 자신의 나쁜 습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옆에서 누군가 자신을 쏴야만 일이 되는 사람, 그리고 압박을 받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못 참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양보다 더 해내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계속 직장 생활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쪼지 않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쪼면 그제서야 일하고 그래 괜찮아 걔 쫄 때부터 일하면 돼 라고 어느 순간 자신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늘 쪼임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상태로 수동적인 자세로 바뀌어버린 사람, 혹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면 최악의 고용주,
최악의 직장 상사는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자신이 욕하는 그 상사 밑에서 어느새 적응하고 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통제와 압박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리 직장 상사들은 늘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하죠. 아, 새끼들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말을 듣고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안 할 수 있어? 꼭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그런데 내가 안 하면 너네들 일 돌아가냐고. 야,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라. 나 너네들한테 좋은 직장 상사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런 직장 상사가 이런 멘트가 입에서 나오게끔 만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정말 최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뭐를? 그런 최악의 상황은 악독한 그 상사만큼이나 자신의 나쁜 습관이 만든 콜라보라는 사실을. 직장 상사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직장 상사가 이 방식이 통하네.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니까 라는 습관, 나쁜 습관을 만들게끔 해주고, 그리고 그 나쁜 습관에 반응하는 자신의 나쁜 습관도 생기게끔 했던 이 콜라보가 이 최악의 결과, 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이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직장 상사가 안에 가두고 있는 그 사람은 스스로 얘네들은 이렇게 가둬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빌미, 그리고 나는 가둬져 있는 게 더 일하기 편해, 그래 그 사람이 나를 가두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지 뭐 라고 하는, 나도 모르게 일하고 있었던 그 나쁜 습관의 방식이 만든 콜라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남이 시킨 그들에게 중요한 바쁜 일만 하다간 아무도 시키지 않는 나에게 중요한 일은 늘 뒤로 미루게 됩니다. 무조건 나에게 중요한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자신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자신한테 중요한 일을 남이 시키는 일 때문에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정확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늘 남이 나한테 압박하면서 쪼면서 던져주는 그 사람한테 중요한 바쁜 일을 처리해 주면서 내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자신에게 중요한 일, 하지만 아무도 쪼고 있지 않은 그 일을 놓치고 계속 뒤로 미루고 있진 않은지 꼭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글에 공감한 분들이라면, 이 글에 공감한 직장인 분들이라면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상,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 이 영상 봐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영상, 완벽주의자의 함정. 이 영상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던 영상, 월급쟁이의 한계. 이 영상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이란 가상세계에 과몰입하지 말자. 이 영상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나쁜 상사를 만드는 자기 자신의 나쁜 습관, 그리고 그 상사 밑에서 일하면서 그 사람한테 중요한 일만 바쁘게 하고 나에게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없애고 싶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 그것들부터 찬찬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추천드렸던 영상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은 영상이 많은 분들께 추천될 수 있도록 널리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